T로 바뀌었고 다시 소개를 드리자면 서울시립대학교와 이제 바이런의 김영민이라고 합니다. 뭐 이 파리공원에 대한 지금 재설계는 아까 그 동영상으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 설명회를 위해서 만들었던 동영상이고요. 그래서 뭐 바뀌신 부분도 이제 보이고 뭐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좀 웨비나를 통해서 뭐 모든 설계를 다 설명하기보다 어떤 한 가지 좀 하고 싶은 얘기에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 파리공원 레노베이션의 문제는 세 가지를 좀 다뤄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의미고요. 이게 좀 그냥 일반적인 근린공원이 아니고 조경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곳이고, 또한 파리공원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프랑스성과 한국성에 대한 그 당시에 좀 치열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30년 전에 그 의미를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고, 그걸 유지하면서 어떻게 좀 재해석을 하느냐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 기능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레노베이션을 하는 것은 어떤 영재 바닥이 작동을 안 한다든가, 뭐 담장의 어떤 문제, 산책로의 보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행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예상하지 못했던, 또 재밌는 게 지금 이제 30년이 지나니까 사실 세대 갈등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르신들 분들과 이제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젊은 주부들 사이 어떤 행태적인 좀 충돌 같은 문제들도 해결을 해야 됐고요. 근데 그 여러 이슈들 중에서 특히 저는 의미에 좀 문제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뭐 기능적 요구를 어떻게 고쳤다기보다. 그러니까 의미라는 것은 결국에 어떤 개념으로 설계에서는 얘기가 되는데, 좀 충돌이 되는 건 그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잖아요. 이걸 구현해내는 건데, 근데 또 공간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냥 감각적으로 느끼죠. 그 설계가 의도 이런 거보다 그냥 사실 뭐 좋고 나무가 좋고 햅쌀이 좋고 이런 어떤 그 감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죄송합니다. 그 그리고 요게 결국에 저희가 이번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포장입니다. 포장. 사실 조경 설계에서 저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저희가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바닥 포장. 가장 그냥 공간들을 짜고 경험들을 하고 뭐 프로그램 설정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치장처럼 들어가는 부분인데, 요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의미에 대해서 피터 에젠만이 유명한 건축가가 한 말인데요. 뭐 또 유명한 이론가이기도 합니다. 좀 특이한 말씀을 하시는데, 참된 건축은 그림에서만 존재한다. 참된 건물은 그림 밖에 존재한다. 여기서 차이는 건축과 건물은 같지 않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설계라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이분은 실제로 지어진 것이 설계, 건축이 아니고 그림 속에서만 존재하는 걸 얘기를 해요. 이게 실현화가 되는 순간 이것은 어떤 그 사유, 그러니까 개념을 되게 중시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단순히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크게 두 가지 논쟁이 건축 쪽에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뭐 건축의 얘기지만 설계의 얘기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개념적인 측면, 개념적, 문화적, 지적 활동으로서의 건축, 그리고 현상학적 활동으로서 건축. 이게 이제 감각적인 건축이죠. 근데 재밌는 건 본인은 전자의 편에 선다. 나는 건축은 개념적인 거라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실제로 설계를 하다 보면 개념만으로는 구현이 안 되죠. 그 실체라는 것이 있고 되게 좀 철학적인 주제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안을 보시면 이게 1986년에 아니고 오른쪽이 항공사진입니다. 그 네이버라든가 뭐 지리원의 요거를 조합을 해서 본 건데, 제가 흥미롭게 느낀 거는 거의 그대로 구현이 됐어요. 몇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추 이후에 이제 뭐 민원이라든가 주민들이 요구해서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요새도 설계대로 구현되기가 어려운데 거의 그대로 구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래 개념들을 보면 개념이 상당히 중요했고, 이게 왜 조경 설계 태동이냐면은, 제가 환경과 조경의 80년대 그 창간호부터 쭉 한 10년간의 그것들을 봤는데, 그 개념 우리가 설계 개념이라고 하는 게 제일 처음 나온 사례고, 그 이후에도 그 당시 작품들 중에 이렇게 개념이 강조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걸 다 뭐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는데 축이 있고요.
북쪽이 한국의 공간이고 남쪽이 프랑스의 공간이라서 주객의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프랑스의 공간을 더 넓게 잡아줬어요. 그 주인이 오히려 더 안 보이고 더 작게 만들고 이런 어떤 저희 한국성에 대한 되게 심도 있는 고민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형태적으로는 이제 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태극의 어떤 이 음과 양이 바뀌는 계속 그런 모양이 나오고 가운데 강한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보시면 그 축과 아래 부분에 어떤 큰 프랑스의 공간 그리고 북쪽에 조그만 삼태극으로 돼 있는 한국의 주인의 공간이 작게 있죠. 그리고 요게 그 설명대로 그 반원들이 반복이 되면서 음과 양이 계속 바뀌는 어떤 형태가 있고 가운데 강한 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강한 축은 사실 그 포장들이 잘 보이지는 않죠. 그리고 뭐 바닥이 영지가 이제 바닥이 다 깨져가지고 물을 틀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저 조형물들 보면은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은 현대 감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당시로서는 아마 요런 것이 가장 트렌디한 어떤 형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번의 어떤 정비 계획이 있었어요. 뭐 지금 요것뿐만 아니라 근데 초점은 기능과 행태적인 측면이었어요. 그 주민들이 뭐 요런 요구들을 해서 전시관이 농구장으로 바뀌고 뭐 요런 것들이 있었고 한 번도 그 의미에 대해서 어떤 계승이라든가 그 새로운 해석에 대한 측면은 많이 있지는 않았고 이번 기회에 그게 이제 주어진 거죠. 저희가 사실 운이 좋게도 바이러니얼 회사가 만들어진 지 6개월도 안 된 때였는데 조금 무리를 해서 제안서를 냈는데 운이 좋게 뭐 뽑혔습니다. 뽑혔고요. 이게 이제 그 당시 그렸던 그때 제출했을 때 그렸던 초안이에요. 초안이고 재밌게도 그냥 제가 좀 검색을 봤더니 이걸 그렸을 때 제 나이가 양병희 교수님 나이랑 같고요. 그 이남진 소장님이 그 황기현 교수님 나이랑 같더라고요. 같이 참여하신 네 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랬고 이게 이제 제안서에서 디지털화된 거고요.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가 있는데 주위에서 보실 게 이제 프로그램은 거의 그대로 갔는데 바닥에 어떤 큰 그런 패턴들이 바뀌죠. 요걸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안과 가장 마지막에 작성된 플랜을 보시면 어떤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 축이 사실은 이제 한국성을 좀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원래는 이제 전통 문양들 모양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바닥에 그런 패턴들이 거의 안 보이는데 요걸 바꿔야 됐는데 저희는 이제 태그 그 8궤 64궤죠. 그것에서 어떤 좀 현대성을 좀 봤어요. 되게 한국적인 개념을 담으면서도 어떤 현대적으로 모던하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봐서 그 어떤 형태적인 것과 의미를 동시에 담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디자인에 적용을 했고요. 근데 이 조감도를 작성을 하고 평면일 때는 몰랐는데 하고 나니까 요 스케일감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이런 미세한 어떤 조정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다 3D로 이거보다 작게도 만들어보고 뭐 했고 또 하나는 이게 항상 또이 남측이 프랑스 쪽의 영역인데 이제 한국과 프랑스성이 동시에 공존을 해야 되는 공간이었어요. 축에는 분명히 어떤 한국성이 강했고 어 근데 동시에 또 프랑스성을 담아야 돼서 저 밑에 아래 있는 것들은 최근에 파리에서 레노베이션된 광장이라든가 공원의 사례들입니다. 거기서 보면 어떤 저런 그리드 형태가 이제 나오죠. 저희는 뭐 정형식 정원의 어떤 프랑스의 자수하단 문양을 프랑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프랑스 사람들은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프랑스성이라는 것을 현대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저 그 팔괴 모양이 저런 어떤 현대적인 모양과 어울리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사실은 뭐 여기서 처음 시도한 건 아니고요. 세종시에 광장을 했는데 그때도 세종 한국성을 또 강조를 해야 됐고 모던한 언어로 풀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테스트가 있었는데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이걸 이제 그, 그 패터닝을 여러 8개의 의미를 담아가지고 여러 조합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죠. 그러니까 64개가 맞냐? 64에서부터
가장 작게는 두 개로 나뉘어요. 근데 두 개는 기본적 원리가 됐고 4궤냐 8궤냐 이런 여러 가지 테스팅들이 들어가서 여러 이제 수없이 많이 해 봤어요. 조합들을 해 봤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축은 어느 정도 빨리 결정이 됐는데 옆에 저 한불마당이라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돼 있는 마당이 있어요. 여기도 이게 제안서 때 테스팅했던 여러 포장인데 기본적으로는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제안서에서는.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저 의미 자체가 왜 한국과 프랑스를 동시에 상징하냐면은 파란색과 빨간색이죠. 여러분도 좀 짐작은 하시겠지만 그 프랑스 국기의 색과 태극기의 색이 들어가서 사실 하얀색도 있습니다. 약간 화강석의 띠가 있는데 요게 뭔가 지금 약간 들으면 너무 직설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파란색 포장을 거의 요새는 안 쓰죠. 저 색이 잘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일단은 그냥 저희가 갔었는데 요게 계속 걸리는 거죠. 그래서 아예 현대적 감각에 맞춰 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설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게 가장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포장이. 그래서 요거는 저희 이제 학부생들과 여러 알고리즘이라든가 정말 최신 기법들을 사용해 가지고 여러 패터닝 스터디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역시 이제 거의 그 알고리즘 디자인을 통해서 지금 학부생들 요 작업에 참여했던 학부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현대적인 것으로 한번 풀어 보자라는 여러 테스팅들을 했고 약간 랜덤니스라든가 불확실성 이런 어떤 확률론까지도 들어갔고요. 근데 이제 여러 실험에서 결국에 의미를 그래도 부여하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서 역시 그 모던함의 하나의 기준인 그 궤를 한번 사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래스호퍼라는 알고리즘 그 프로그램이고요. 그 라이노라는 프로그램을 베이스로 해 가지고 요런 식으로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 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의 이제 문제는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저 시공성에서 저런 틈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저게 크게 봤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어떻게 지어야 될지 했을 때 저 쐐기 모양의 규격화되지 않은 틈들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한참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실험들이 있었고 스케일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했었고요. 결과적으로 요게 이제 중간에 간 게 사실 서한이랑 두 번의 지금 워크숍을 해서 거의 서한에서 많은 인풋을 주셨어요. 어떤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 많이 거의 같이 설계를 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한 게 그래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은 파란색과 적색이 지금에서는 그 촌스러울 수가 있다. 하지만 누구나 그거는 인지를 할 수 있는 거고 너무나 어려운 해석 없이도 가능한 그러니까 아이들도 설명을 하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개념인데 저게 왜 한국과 프랑스성이 했을 때 너무 어렵다는 말씀도 있었고 또 하나 확실한 어떤 시공성이 보장이 안 될 때는 원안을 최대한 고수를 하는 것이 리스크가 적다라는 조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돌아갔고 단 원래 좀 색 안료를 콘크리트 블럭 대신에 고걸 일부를 사용하면서 파란기가 나는 화강석 같은 재료들을 바꿨고요. 역시 궤를 다시 갖고 왔는데 쪼끔 실시까지 고려하다 보니까 쪼끔 더 미세하게 들어갔고 이런 격자 형태로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들은 벽돌의 규격과 뭐 요런 것들이 사실 시공을 이제 고려하다 보니까 딱 그 간격들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퍼즐처럼 축의 간격과 요런 것들을 이제 다 갖고 와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고민을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요게 가장 최근에 나온 그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축의 모양이 들어가면서 어 원래 어떤 파란색과 빨간색의 그 이미지가 같이 녹아 있죠. 그래서 요 부분만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 이제 저희는 큰 얘기들을 하겠죠. 이 원안에 어떤 그 개념이 살아 있느냐, 기능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제 실무 설계를 하면서 어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고 그 어떤 하나의 의미의 차원이 어떤 요소로 표현이 되는가 그럴 때 저는 그 포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이 고민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달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근데 그 하나 이 설계라는 것은 어떤 딱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여러 고민들을 하다가 나온 그 과정의 어떤 한 지점인데 그게 의미가 되고 또한 어떤 감각의 문제를 같이 가져가게 되는 그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파리 공원에 있고 저희 요 작업에 참여했던 뭐 바이런의 멤버 그리고 대학원생, 학부생들의 이름이 옆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팀에. 네, 이상입니다.